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죽기 살기로 열람과 공개를 막으려고 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습니다.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유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하명 감사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 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게이트 시즌2입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닉슨 대통령은 결국 대국민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대감게이트 시즌 1, 2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감게이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전 정권 집권 기간 중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전 정권을 수사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다 이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기본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떠들지만 문제라며 지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자료 공개를 정부 여당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으로 송환시킨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전체적인 진상을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된 것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SI라 불리는 북한 통신 감청 내용입니다. 북한군 통신 내용을 감청해서 북한 해역에 우리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월북 정황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16명을 죽인 2명의 북한인이 남방한계선을 넘나들 때 살인 혐의로 북한에서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살인 사건을 질문할 수 있었고 자백을 받을 수 있었고 북송을 결정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청 내용은 모두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국방위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지만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국방부가 보고한 북한군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송 사건 모두 어렵지 않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으니 야당은 공개하자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논란은 원하지만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 공개를 절대로 할 수 없다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불법과 인권유린 정부 역할 포기라는 전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북한과 연루된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정부 여당이 왜 그러는지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 문제를 삼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리 파헤치고 파헤쳐도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니면 더 이상 논란을 만들 만한 공격할 거리도 없기 때문에 검찰의 결론만을 기다리며 목을 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보수언론, 국힘이 난리부르스를 춘 일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느낀 감정과 기억력을 이유로 기소하고 시장 시절 8년, 도지사 시절 4년을 모두 들여다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이유도 이 정도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몰락시키고 정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건더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건은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윤석열에 불리한 사안만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막으면서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북송된 2명을 계속 거론만 하는 것도 검찰이나 감사원, 정부 여당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조작과 여론공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조작과 여론공작을 하려 해도 지금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외교의 무제한 탓에 국격이 무너지고 방안을 찾기보다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탓에 경제가 휘청이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상상 이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 여당과 검찰이 원하는 만큼 여론은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 사정정국이 휘몰아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반대로 최근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모습인 것도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정정국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정부 여당과 검찰입니다. 조작과 공작도 국민에게 제대로 안 먹히면 안보불안 말고는 현 정권의 선택지도 없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이미 그런 모습이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권력에 가까운 사건들을 권력의 입맛대로 처리했습니다. 알면서도 검찰은 눈을 감았고 검찰이 문제를 만들려 하면 아주 심각한 압박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단번에 스타검사로 각인된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깊게 수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수사팀에 아주 심각한 압박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에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힘으로 막으려 했던 일이 전혀 없었다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만큼의 압력을 받은 일이 없었거나 통할 만큼의 압력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바뀐 정권에 잘 보이려 이전 정권을 수사하게 된 검찰이나 경찰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선택지가 극도로 좁아지게 되었고 국정농단급은 물론이고 정권 차원의 비리조차 발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은 정부와 맞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하고 싶은 것을 이미 다 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었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감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요 사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사 세용지마라고 하죠.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한 탓에 결국에 정권도 내주고 여러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 일을 지켜봐야 했지만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힘으로 누르지 않은 덕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절제할 수 있었고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저토록 지랄발광을 하지만 나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미 사법 처리 대부분이 끝나기도 했고 참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만큼 무지막지했던 조국 장관 일가 문제 역시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재판이 끝났고 검찰과 언론, 국힘이 만들려 했던 이상으로 들끓었던 여론만큼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문제에서 조국 장관에 했던 같은 잣대로 검찰은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며 여론은 검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이런 걸 부메랑이라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정권이 힘으로 눌러 놓아서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문제가 그대로이니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원하는 만큼 보통 어렵지 않게 검찰이 여유를 부리며 정치질을 할 수 있었지만 그토록 여유롭게 사건을 취사 선택할 수 있던 여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측근들까지 살피던 것만을 보면 어쩌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첫째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지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이 검찰 권력에 부담이 되는 김건희 같은 인사를 보호해야 하거나 북풍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정책 사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입법을 천명한 공소시효가 없는 공권력에 연루된 자들의 무한 책임 같은 그런 입법입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가를 보위할 의무를 집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는 정부 여당의 지랄발광으로 미루어 보면 조만간 이 두 가지에서 윤석열은 경계선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처발라 공사가 끝났는데 한남동에는 왜 입주를 안 하는지, 입주를 하기는 할 것인지 몹시 궁금한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